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요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활력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가 동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마치 새싹이 텃밭을 뚫고 나와 햇빛을 맞이하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매트 없이도 가능한 산자세, 즉 타다아사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발을 한데 모으고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둡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치 자신이 대지와 연결된 하나의 산이 된 듯한 심상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하루의 새로운 시작을 천천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이 소 자세. 이 동작은 척추의 유연성과 유동성을 높여주며 아침에 뻐근한 몸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날개뼈 사이가 하늘을 향하게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천천히 반대로 등을 펴이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숨과 동작이 하나가 되게끔 합니다. 각각의 자세에서 잠깐 머무르며 몸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이제는 전사 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사 자세는 강인한 체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굽혀 90도로 만들고 뒤쪽 다리는 쭉 핀 채로 유지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조금씩 강하게 느껴지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마음속으로 다짐해봅니다. 이 자세는 마치 곧 맞이할 일과 삶의 전투를 준비하듯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체 자세, 즉 샤바사나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든 요가 동작을 마친 후 땅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손과 발은 자연스럽게 벌려주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매일 쌓인 피로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휴식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요가는 우리 삶 속 어디에서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무엇이든 하나의 동작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생활 방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자동차와 대중교통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편리한 가전제품들의 등장으로 우리는 점점 덜 움직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건강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루 만보 걷기라는 목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매우 실용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직장 생활로 인한 바쁜 스케줄과 편리함에 길들여진 나머지 평소 운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체중이 늘고 몸은 자주 피로해졌습니다. 거울 속 피곤한 내 모습을 보며 이래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 바로 하루씩 0000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벅찼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제겐식 0000라는 숫자는 꽤 크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 후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는 한 정거장 앞서 내려 더 걷고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서 사무실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먹고 TV 앞에 앉는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걸음수가 늘어갔고 그것이 일상에 녹아들면서 몸과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체중 감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진대사량이 증가하며 서서히 체지방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걸었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한 부상도 위험이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10,000보를 걷기 시작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이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나와 함께 걷기 시작한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산을 오르는 새로운 가족 활동이 생겼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강한 변화가 바로 걷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하루 만보 걷기에 놀라운 효과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매일 느끼며 이제는 걷기 없이는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의 기적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이름난 약초사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약초를 연구하고 자연의 이치에 맞춘 생활로 건강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면역력이 약해져 지친 모습의 여행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고 잦은 출장과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져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수는 약초사 할아버지를 찾아가 면역력을 높일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자연의 순리에 맞춰 작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지.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10가지 간단한 방법을 준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면역세포들은 잠자는 동안 활동을 증대시켜 몸을 회복시킨다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준단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명상이나 요가 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단다. 물은 몸의 해독과 순환에 큰 역할을 하거든. 여섯째, 자연과 친하게 지내라. 꾸준히 햇빛을 쐬고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심신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니라. 일곱째, 좋은 위생 습관이 중요하단다. 손 씻기와 같이 간단한 습관이 큰 도움을 준다네. 여덟째,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사고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네. 아홉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일세. 이런 나쁜 습관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사회적 교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것은 면역력과도 연결된단다. 준수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각 방법은 정말로 실천하기 쉬웠고 준수는 서서히 일상 속에서 더 건강한 삶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간단한 방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면역력을 키우는 삶의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연에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에 대해 그다지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는 어느 겨울 감기에 시달리게 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약을 수차례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낫지 않던 감기로 인해 결국 면역력 강화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나는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10가지 슈퍼푸드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저 몸에 좋은 음식을 넘어 건강을 책임지는 수호천사와도 같았다. 나는 즉시 이 슈퍼푸드들을 내 삶에 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는 베리 종류의 과일이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다채로운 색상의 작은 과일들이었다.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침마다 요거트에 듬뿍 넣어 먹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는 마늘이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을 지니고 있어 면역 체계를 지원한다고 했다. 맛이 강해 고기 요리에 넣기 시작했고 그 덕에 요리에 깊은 풍미를 더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녹차였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 매일 아침 녹차 한 잔으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고요한 아침 속에서 커다란 머그컵을 두 손에 꼭 쥐고 녹차 향을 음미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작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였다.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손쉽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책상 위 작은 유리병에 아몬드를 가득 채워두었다. 그 밖에도 6가지 슈퍼푸드들이 내 일상의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 감귤과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 심지어 다크 초콜릿도 허용되었다. 기능성 성분이 가득해 기분 전환에도 좋다는 설명에 기쁘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슈퍼푸드들이 나의 면역력을 정말로 강화시켜주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손에 쥘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 덕분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신과 자기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 중에서도 바쁜 업무 속에서도 나는 항상 이 슈퍼푸드들을 챙겼다. 건강을 지키려는 작은 노력이 당신에게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썰을 전한다. 면역력을 지키는 여정이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시작되기를.